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쾌대 인터미션을 진행하는 김쾌대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 일요일 날 첫 번째 프롤로그 방송을 업로드하고 오늘 이제 두 번째이면서 동시에 메인 컨텐츠로는 첫 번째 에피소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세 가지 정도의 테마를 가지고 앞으로 업로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오늘에 올려드릴 컨텐츠는 뮤지컬에 관련된 컨텐츠입니다. 제목을 별도로 좀 소제목을 달아봤어요. 뮤직거리다 이런 제목인데 뭐 마음에 드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짓거리는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잡아봤고요. 음,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뮤지컬을 잘 모른다 아니면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주로 많이 들어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 또 뭐 정보들 노하우들 이런 것들 좀 전수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편안하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뮤지컬의 생활, 그 문화 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기본적인 얘기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작품 빨래라는 작품을 제가 처음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 작품에 관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뮤지컬 빨래는 2005년도부터 올해까지 무려 16년째 계속되고 있는 스테디셀러 공연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한국 창작 뮤지컬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수상 이력을 보더라도 그걸 입증을 하고 있어요. 2005년도 한국 뮤지컬 대상, 2008년도 SFCC 어워드 수상, 2009년 올해의 여성 문화인상 수상, 그리고 2010년 더 뮤지컬 어워드, 2016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그리고 2017년에 예그린 어워드에 이르기까지 쟁쟁한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뮤지컬계의 상들을 두루두루 수상한 작품성이 검증이 됐다는 얘기죠. 아주 훌륭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한국 뮤지컬에서는 매우 드물게 중국과 일본으로도 수출된 그런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최근에 지난달인가요? 이 작품이 그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방구석 콘서트라는 꼭지에서 소개가 됐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예. 그 뮤지컬 발레에 그 예전에 출연을 했던 이정은 배우 그리고 정문성 배우가 나왔다고 하던데 이정은 배우는 영화 기생충에서 문광이라는 역할로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친숙하게 됐고 이제 스타덤으로 올라섰고요. 정문성 배우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요즘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주 연기력이 출중한 배우들을 배출해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인 배우들이 이 작품 뮤지컬 빨래에 캐스팅되고 싶다. 이런 배우들이 굉장히 지망생들이 많아요. 네, 신인 배우들이 여기를 통해서 연기력, 어떤 인지도 이런 것들이 한 단계 배우로서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되는 그런 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어, 이 빨래를 제가 초보자들 입문하시는데 주저없이 이렇게 선택을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그 뮤지컬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 뮤지컬 빨래라는 작품이 깨준다. 그런 걸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뮤지컬이다. 그러면 다 어떤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뮤지컬이라는 공연은 굉장히 그 화려한 무대, 그 굉장히 또 현란한 조명이 비추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나와서 춤과 노래와 그다음에 뭐 연기를 하면서 네, 스케일이
상당히 큰 작품들을 워낙 유명하니까 이런 게 뮤지컬이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실 텐데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극장에서 진행되는 이런 큰 뮤지컬들도 있습니다만 실은 중국장이나 소극장에 가시면 연극만 하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뮤지컬이 올라오거든요. 예, 보통 2명 혹은 한 4명 정도까지 좁은 공간에서 무대에서 어, 작품이 진행이 되는데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게 뭐 감동도 작을 것이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실제로 여기 이 작은 그 극장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뮤지컬들이 오히려 그 구성이나 스토리 이런 게 굉장히 탄탄한 경우도 많고요. 음악도 요즘 이제 젊은 작가들이와 그리고 작가들과 그다음에 작곡가들이 참여를 하면서 수준도 뭐 대극장 못지않은 수준으로 굉장히 그 퀄리티가 높고 그리고 또 매력 중에 하나는 무대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배우들의 얼굴의 그 표정이나 이런 것까지 다 보여요. 매우 가깝기 때문에 대극장에서는 사실 어렵죠.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뮤지컬 덕후질을 하려면 그 맨 앞에서 그 배우들이 막 대사할 때 그 침이 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침 튀는 거 정도는 한 번쯤 맞아줘야 이제 덕후로 들어가는 거다. 뭐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뮤지컬이다라는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관들을 깨주는 건데 좀 뭐 전문적인 용어로 짜면 앞서 말씀드렸던 큰 무대, 대형 뮤지컬들은 쇼 뮤지컬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규모의 소극장이나 중극장에서 올라가는 뮤지컬은 북 뮤지컬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 쇼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제 좀 정리가 좀 되시겠죠? 쇼 하면 이제 볼거리가 이제 화려하고 굉장히 그 많은 스케일을 가지고 좀 물량 투여를 해가지고 화려한 어떤 그런 물량 공세를 통해 가지고 감동을 주자 이런 취지가 좀 있습니다. 티켓 값이 그래서 비쌉니다. 제작비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북 뮤지컬은 이거 북이라는 게 책이잖아요. 예. 그래서 책의 목차를 잡아내고 기승전결 스토리를 전개를 하고 촘촘하게 좀 가서 스토리라인을 끌고 가면서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해서 감동을 얻게 되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뮤지컬 빨래는 쇼 뮤지컬은 아니고 북 뮤지컬에 굳이 얘기하자면 북 뮤지컬에 해당되는 건데 아까 말씀 밀도가 높아서 그 연기가 좀 뛰어나고 음악이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서 꼭 부담 없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 비용도 좀 줄이시고 티켓 값도 좀 아끼시고 그래서 뮤지컬을 좀 부담 없이 익힌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쇼 뮤지컬 쪽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저희 나라에서 정반대로 우리 중장년들이 뮤지컬을 보면 저 쇼 뮤지컬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예, 뭐 초대권을 받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누가 보여주거나 자기 돈 내고 보는 경우 거의 없어요. 10만 원 넘는 그 고가기 때문에 그 우연찮게 얻어 걸려가지고 이제 가서 보면 뭐 그날은 뭐 감동이 뭐 뻑적지근하게 느끼면서 나오죠. 야, 엄청난 거다 이거는 이런 그렇지만 자기 돈을 내고 다음부터 보라 그러면 이게 어려워요. 진입 장벽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작은 거 보면 되게 실망을 하고 그런 이제 폐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앞으로 좀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는 굉장히 작품이 한국적인 감성이 잘 녹아져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일 텐데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뮤지컬들은 물론 뭐 기술적인 면이나 연기 이런 것들 여러 가지는 볼거리 면에서는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정이입을 하고 거기에서 동화가 돼서 빠져들기에는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배경도 그렇고 스토리도 그렇고 또 뭐 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다니다 보니까 뭐 굉장히 큰 극장에서 뭐 광고도 뻑적지근 해가지고 가서 보면 뜻밖에도 이 구성이 좀 엉성하고 음악도 그닥
기대했던 것보다 크게 뭐 만족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지 마시라. 한국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좋을 수가 있다. 뮤지컬 발레 보면은요, 해외 이주 노동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주인공이 서점에서 일을 하는데 서점 사장이 그 굉장히 갑질을 심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스토리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보시면 알겠습니다. 산동네 이렇게 연상을 할 수 있는 무대들, 이렇게 한번 뭐 주변에서 볼 수밖에 없었던 장면들, 한국의 그런 풍경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넘버들, 음악을 뮤지컬에서 음악을 넘버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게 또 굉장히 또 그 한국적인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착착 감기고 들어오는 그런 멜로디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그 한국적인 그 분위기가 물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부담 없이 그다음에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품 선정한 이유는 이게 아까 16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외국에선 그보다 더 긴 역사를 자랑하는 것도 많죠. 예, 뭐 50년, 60년 된 것들이 많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작품들은 좀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그 오랜 시간 지나도 크게 이렇게 변화를 주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그 클래식 음악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몇백 년 전에 뭐 모차르트나 바하 이런 사람들이 한 악보 그대로 잘 보존하면서 이게 후대로 넘어가는 게 이런 게 이제 클래식이라 고전이라고 하잖아요. 건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그런데 이 뮤지컬 발레는 관객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시대에 발맞춰서 끊임없이 그 시대 분위기에 맞게끔 작은 부분 디테일들은 수정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 뭐 가사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그 나영이가 처음 이사하는 날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자기 뭐 6년 동안 서울 생활을 했는데 이산 7번째, 8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남은 거라고는 뭐 쓰다 남은 저 칫솔 그다음에 뭐 전 남친이 놓고 가는 콘돔 같은 거, 뭐 이런 뭐 얘기들이 있다가 사회적 분위기가 좀 조금 이제 민감하게 되는 경우에 뭐 콘돔을 다른 뭐 칫솔 이런 걸로 남자친구 칫솔로 바꾼다든가, 그 다음에 음, 이제 솔롱고라는 이 남자 주인공이 그 나영이하고 어디 연애하는 그걸 이렇게 상상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양상물들이 옆에서 그 장면을 재현해 주는데 뭐 놀이동산 갈 때 옛날 버전으로 보면은 그 청룡열차라고 그러죠. 제 때는 청룡열차에 요즘은 아마 그 말 안 쓸 텐데 아무튼 그런 놀이기구로 이제 양상물들이 그 장면을 표현을 했는데 최근에 가서 보면은 자이로 드롭 형태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흉내를 그렇게 내더라고요.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 대세 지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그 학생들도 요즘 많이 보러 오는데 그 학생들 감각에 봤을 때 좀 이거 너무 옛날 얘기 아니야? 너무 그런 분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좀 마음에 들어요. 노력을 하고 있다. 제작진들이 그런 거 신경을 쓴다는 게 되게 마음에 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어, 포스터가 어떻게 변했나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2005년부터 최근까지 포스터가 어떻게 변천의 과정을 겪었는가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005년도 왼쪽에 보이시는 파란색 거기에 탁 티셔츠가 널려 있죠. 그 일러스트로 표현되어 있고 저게 2005년도에 국립극장 벼로름 극장에 초연됐을 때 포스터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그 참 고색창연한 느낌이죠. 예. 이게 원래는 2003년도에 그 한예종이라고 하는 학교의 졸업 작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학생들의 그 사회 고발적인 그런 그 비판적인 요소들이 처음에 매우 강했거든요. 그래서 포스터도 조금 인디 또 뭐 언더그라운드 그런 느낌이다가 2008년부터 산뜻하게 포스터가 바뀐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09년, 2010년
네, 로고도 되게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한 동네 분위기 같은 것도 되게 예쁘게 표현되어 있죠. 일러스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에 뭔가 분위기가 확 좀 또 달라지네요. 로고도 바뀌고 푸른 창공이 보이고 상 받은 거 위에 쫙 박아놓는 마케팅이 이제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이런 분위기가 좀 지속이 됩니다. 2015년, 16년, 네. 2016년에 15년이 아니고 15년에 10주년, 10년 그 특별 기념 공연 포스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7년, 18년까지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다가 2019년에 작년에 굉장히 분위기가 또 산뜻해졌어요. 나 요번에 나온 저 포스터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2019년에 나온 거. 와, 굉장히 이제 이 공연이 올라섰구나.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포스터입니다. 네. 포스터 변화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 작품 내에서도 그 변화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이 작품을 매체에서 어떻게 소개를 했나 봤거든요. 그랬더니 더 뮤지컬이라고 하는 전문 잡지 2015년 6월호 기사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 빨래는 늘 동시대 관객들과 호흡했다. 강자에게 억눌린 억울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연대, 그 연대는 시대나 장소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 이 표현으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학교인가 그 고등학교인가에 보면 그 교과서에까지 실렸다고 해요. 예. 공감을 얻어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보러 온다는 거를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기회 되시면 꼭 한번 가셔서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최근 소식을 전하자면 좀 아쉬운 소식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난 3월 28일 날 23차 프로덕션. 여기서 앞에 23차라는 거는 그 배우들의 팀이 23번째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시 공연 이후에 아쉽게도 조기 폐막 공지가 올라와 있어서 지금은 오늘 현재 보자면 아직 공연이 이렇게 열리진 않았어요. 빨리 이 코로나가 좀 종식이 돼가지고 다시 배우들을 무대에서 만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르륵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쯤 되면은 한번 가서 볼까 그런 생각이 드셨으면 좋을 텐데 보시면 좋습니다. 줄거리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한국으로 돈을 벌러온 몽골 청년이 있어요. 솔롱고라는 이름을 가진 이 솔롱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서점이라고 하는 이 서점에서 비정규직인 계약직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나영이. 나영이는 강원도 출신이에요. 강원도 처자인데 시골에서 서울 와가지고 돈 한번 벌어보겠다고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돈은 못 모으고 점점 변두리를 전전하면서 자꾸만 꿈과 그런 이상과 사랑이 사그라들고 있는 그런 20대 중후반 정도의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처자입니다. 그리고 배경으로 나오는 주변에 나오는 그 사람들, 이 산동네 사람들 아주 그 힘겹게 아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서민들이죠. 음, 요즘 말로 뭐 흑수저라는 말을 쓸 수 있겠네요. 어려운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짠한 얘기들, 애환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하지만 그 또 굉장히 또 막 축축 처지지 않는 게 그 대본을 되게 잘 재밌게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는 내내 웃음이 막 빵빵 터지는 것들을 잘 넣어놔가지고 슬프지만 아주 그렇게 비참하지 않는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만 캐릭터 연기를 배우들이 캐릭터를 잘 구현을 해줘가지고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웃기기 시작하면 진짜 제대로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은 한 8명이 항상 이 팀을 꾸리는데 아까 23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홍광호 솔롱고가 나온 거 보니까 이거는 아마 2009년도쯤 되지 않았나. 2016년에도 물론 홍광호가 나오긴 합니다만, 네. 아무튼 뭐 이 배역을 가시면은 공연장에는 항상 저렇게 오늘의 누가 나오는지 캐스트를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래서 인기 있는 배우들은 팬들이 그 회차 수를 몰려가는 그럼 가끔 기사 보실걸요 아마 뭐 시아준수, 김준수가 뭐 모차르트 이번에 배역이 됐는데 뭐 그다음에 조승우가 지킬 앤 하이드 이번에 올라가는데 그러면 걔 나오는 회차는 다 이렇게 매진이 되는 걸 보신 적 있죠? 팬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 뮤지컬 발레 8명이 배역들이 만들어내는 뭐 더블 캐스팅도 있으니까 8명이 더 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극중 배역은 8명이 나오는 그런 공연이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몽골 청년 솔롱고, 그다음에 나영이가 살고 있는 그 단칸방의 주인 할매가 나오고요. 그 옆방에 희정 엄마라고 되게 푼스테기 아줌마가 있어요. 어, 이 아줌마 되게 재밌는데 나오고요. 그리고 이 고정이 한 4명 정도 되고 그 아래로 이제 구씨, 빵, 마이클, 뭐 여직원, 멀티 여직원 이렇게 보면 1인 다역으로 돌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배역을 맡아서 이 멀티맨들이 4명이 있는 거죠. 예. 이 중에서 이제 이 빵이 아주 굉장히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 서점에 그 갑질을 해대는 악역인데 저 배역에 누가 어떤 배역을 하느냐 여기 그거에 따라서도 상당히 그 재미가 커지기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 약해지기도 하고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김지훈이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김지훈이라는 배우가 유명해요, 빵으로. 2009년에서 2014년 동안 했고요. 2015년 한 해 쉬고 나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아주 뭐 장기 독재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되게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저거 다 가실 때 이번 캐스팅 누가 됐나 보셨을 때 빵이 김지훈이라는 건 검증이 됐고요. 그다음에 솔롱고가 유명한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검증이 된 사람들이다.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주인 할매 아까 말씀드린 기생충의 이정은 배우 어, 거기 굉장히 그 어려운 역할입니다. 젊은 여배우가 아주 나이 많은 그것도 산전수전 다 겪은 할머니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그 연기 내공이 필요한 배역이라서 좀 실력이 있는 배우들은 탐내는 그런 배역이 주인 할매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마이클도 재밌어요. 마이클도 필리핀에서 온 친구거든요. 저 친구는. 네. 그래서 몽골의 그 슬롱고와 더불어서 둘이 이제 같이 이제 신세 한탄 같이 하고 같은 공장에 다니는데 그 마이클도 재밌고 이번에 그 정문성 배우가 2008년에서 2009년 해서 되게 이름을 날렸죠. 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대충 공연이 어떻다는 건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짤막하게 여담 몇 가지 뒷얘기 몇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이제 가시기 전에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2009년에 영광홀에서 공연이 올라갔는데 이때가 이제 그 기준이 돼서 빨래가 2009년 이전과 2009년 이후로 나뉘는 그 기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임창정이라는 그 배우가 이 빨래 꽂혀가지고 야 내가 그 개런티 안 받고 30회까지 그냥 해줬어요. 배역을 해줬습니다. 대단한 거죠. 예. 그러면서 홍보도 여기저기 많이 하고 야, 임창정이 뮤지컬 나온다는데 이 사람들이 알려지기 시작한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그 배우는 홍광호라는 배우인데 뮤지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 누굴까 이제 보실 텐데 조승우 뭐 몇몇 아시는 분들 요새 뭐 박은태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김준수도 나오고 홍광호는 이 뮤지컬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톱스타에 해당이 되는 배우고요. 2010년에 그 유명한 팬텀 오브 오페라에서 라울을 맡았다가 세계 최초로 팬텀으로 배역이 바뀐 그러면서 세계 최연소 타이틀까지 거머쥔
그런 그 노래는 거의 뭐 정말 탑3 안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소리 들으면 너무 매력적인 그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가창력 하나 끝내주는 배우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배우로는 거의 유일무이할 텐데 정성화가 있으니까 2014년 웨스트엔드는 이제 영국에 있는 브로드웨이 같은 우리나라 대학로에 해당되는 웨스트엔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공연들이 올라가는데 4대 뮤지컬 중에 하나라고 얘기되는 미스 사이공 거기에서 동양인 최초로 투이라는 역할이 있는데 거기에 캐스팅이 됐어요. 우리나라 프로덕션이 아니라 웨스트엔드 영국 프로덕션인데 그러니까 영국 배우들이 다 나오는데 동양인으로는 굉장히 그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그 중요 조연 중에 하나 투이라는 역할을 받아서 들어갈 만큼 가창력과 그에 따른 그 뮤지컬 배우로서의 연기력까지 갖춘 배우. 홍광호가 2009년에 그러니까 뜨기 전에 직전이죠. 2010년에 팬텀으로 유명해졌는데 그 바로 전해 2009년에 빨래 술롱고로 오면서 배역을 받으면서 홍광호 팬덤들이 막 또 왔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광호 나온다니 티켓 매진되고 이러면서 이 빨래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적으로 유명해지는 그런 작품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좋은 일이었죠. 자, 그 이와 더불어서 그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한예종 졸업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극을 쓰고 극작을 하고 가사도 넘버들 가사를 쓴 게 이제 추민주라는 분이 하셨고 작곡가는 그 동기생이겠죠. 그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한예종의 그 동기 동창 둘이서 추민주와 그 작곡하시는 분이 만든 작품인데 이 한국 뮤지컬계에서 이 연출로서 여류 연출가로서 이 추민주라는 연출가가 이룬 성과들이 굉장히 좀 눈에 두드러질 정도로 주목할 만한 정도로 유명하다. 그래서 수박이라는 명랑시어터 수박이라는 옛날 그런 이름이었거든요. 요즘 이름 바뀌었는데 아무튼 극단 운영하면서 한 우물을 깊게 파고 장인정신 같은 거죠. 한 작품을 가지고 세계적인 컨텐츠로 다듬어낸 그런 아주 장인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분은. 네. 뚝심이 있어 보이는. 저는 그래서 항상 추민주의 뚝심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뚝심이 있다. 그래서 일본, 중국 여기까지도 판권을 팔았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제가 알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 이 추민주 분 말고 여류 여자 연출가로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두 분이 더 계신데 이건 네 중국에 나갔던 포스터네요. 중국에서 2000 이게 15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일본에 나갔던 일본이 2015년이구나.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2020년 올해 초에도 나가서 공연이 올라간 걸 볼 수 있네요. 자랑스럽죠? 추민주의 뚝심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두 명의 연출가가 더 있는데 한 명이 그 장유정 감독이에요. 장유정 감독은 김종욱 찾기가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그죠? 고수가 나왔던가 공유가 나왔던가 공유가 나왔던가 그렇죠? 그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죠. 우리 장유정 우리 감독님께서 뮤지컬 연출도 하셨고 그 영화 또 감독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극장 그 북뮤지컬 말씀을 드렸는데 초창기에 그 1990년대 2000년 초반에 그 오 당신이 잠든 사이 그다음에 김종욱 찾기 이 흥행을 아주 대박을 친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걸 인정받아서 CJ에 합류하셔서는 그 형제는 용감했다라는 굉장히 재밌는 작품인데 조금 그건 규모가 컸어요. 대극장용입니다.
이런 걸 연출하시는 분이에요. 장유정,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명으로는 추정화라는, 지금 화면에는 이름이 없어서 좀 누군가 하실 텐데, 추정화. 저분이 요즘에 굉장히 또 핫해요. 예. 저는 우리 추정화 연출을 처음에 2000년도, 2008년, 9년 그 이후에 2010년, 11년 요때쯤에 사실은 배우로서 무대에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원래 출신이 배우 출신이거든요. 근데 연기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했던 배우여서 나름 이제 꼭 챙겨서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출을 데뷔를 하셔가지고 뭐 공연한다 이렇게 기사를 나와서 궁금하잖아요. 예, 배우로서 되게 연기 잘하는 거 제가 알고 나름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으니까 야, 이 연출은 어떨까 가서 봤거든요. 아, 잘해요, 잘해요, 되게 잘해요. 그래서 아까 그 북 뮤지컬의 장점 많이 말씀드렸죠. 그 작은 무대에서 그 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그 본인이 뭐 그 소극장을 워낙 많이 써서 그 무대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뿐만 아니라 뭐 음악하는 그 감독이나 이 제작진도 잘 구성을 하셔가지고 좋은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뭐 루드윅, 베토벤 더 피아노 이게 한 제목인데 그다음에 스모크, 인터뷰, 블루레인, 2010년 중반 이후로 대학로에서 이렇게 이런 작품들이 이렇게 발표가 돼서 저는 다 봤는데 가서 보면 역시 추정화 믿을 수 있다라는 신뢰를 주는 그 연출가입니다. 그래서 추민주, 장유정, 추정화 이 정도 여자 연출가가 있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담으로는 마지막으로 이 여담의 마지막은 이제 개인적인 여담이에요. 개인적인 여담인데 제가 이 공연을 미칠 정도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결정타가 됐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 그 나영이가 아까 살고 있는 단칸방의 주인 할매, 저 지금 보이시는 저분이 아마 이정은 배우 사진인 것 같은데 주인 할매가 막 그 아주 억세고 굉장히 거칠거든요. 예, 말도 거칠고 왜냐면 뭐 평생을 힘들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 폐지 줍고 이런 분이시니까 할머니니까 대충 떠오르시죠. 막 욕쟁이 할머니 같은. 데 근데 사실은 저분 사연이 있는 거야. 보니까 나중에 밝혀지는데 공연 중반에 밝혀지는데 이 할머니한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사지가 마비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거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40이 되도록 얘가 그 이렇게 온전하게 생활을 못 하고 거동을 못 하니까 누워서 이 엄마인 저 할머니가 본인이 젊었을 때부터 나이 지금 뭐 80에 이르기 80대 올 때까지 딸을 이렇게 수발을 하는데 그 우연히 이제 밝혀지게 됐고 거기서 어, 넘버를 하나 부릅니다. 내 딸 두라라는 넘버인데요. 예. 이거 한번 꼭 찾아서 들어보세요. 저작권 때문에 지금 들려드릴 수 없는 게 아쉬운데 그 내 딸 두라라고 하는 이 넘버를 부르는 장면에서 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막 지금도 얘기하다가 울컥울컥 하는데 그 딸을 그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예.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그 무대를 보고 공연장에서 펑펑 울면은요 영화나 이런 드라마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정이입해서 시원하게 울고 나면 굉장히 감정이 정화가 되고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네. 그래서 저 장면은 꼭 딸 키우시는 분들 계시다면 졸고 있다가도 저 장면이 딱 시작될 것 같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보세요. 집중해서 보시면 상당히 큰 감동을 얻을 수가 있고 이 작품이 매력적인 건 누구에게나 다 그런 명장면들이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아까 그 나영이가 터덜터덜 걸으면서
신세한탄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막 그런 얘기하면서 그 산동네 계단을 타박타박 이렇게 걸어 내려가면서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저 주변에서 막 젊은 우리 관객들, 여자 관객들, 여성 관객들 굉장히 많이 훌쩍거리는 거 많이 봤고요. 뭐 해외 뭐 이주 노동자는 뭐 우리 주변에 뭐 보실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꼭 보시면 또 많이 공감되실 거고, 갑질이 워낙 요즘 뭐 시대적 코드다 보니까, 예. 갑질하는 데서 다 터집니다. 우리 빵이 제대로 한번, 네, 갑질을 보여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공감도 하고요. 아무튼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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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에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빠질 수 있는 희로애락의 장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르륵 해서 마지막 벌써 30 별로 뭐 얘기한 것도 없는데 36분? 좀 대단하네요. 다음부터는 좀 더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 이 공연은 특별히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 두 계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재들 꼭 보세요. 이거 정말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데, 아재들 술 마시고 뭐 골프 치고 뭐 하고 그러지 마시고,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시는데 절대로 이거 혼자 보지 마시고, 예, 자녀들 하고 같이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티켓이 인당 한 3만 원, 뭐 4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집에 아이들 데려가서 우리가 뭐 툭불 등심을 먹여도 4만 원보다는 더 나오잖아요, 인당. 그죠? 그래서 여기 투자를 하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예, 한번 아빠 보여줄게. 데려가셔서 꼭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은 우리 도시에서 힘겹게 도시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젊은 여성들, 예, 오늘 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그좀 씩씩하게 살아가는, 예. 이 빨래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힘들 때 빨래를 하면서 그거 다 털어내 버린다. 누구에게나 힘든 상황이 있지만 주인 할매하고 희정 엄마하고 나영이가 그 빨래를 막 하면서 힘들지만 용기를 내겠다. 이런 것들이 되게 교훈적일 수도 있는데, 이 예술이 훌륭한 게 뭡니까? 예, 이렇게 절대로, 예, 강제로 이렇게 막 억지로 설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감하게 해서 마침내 거기에 들어가게 만드는 힘이 있죠. 꼭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차 한잔 하면서 시간 때우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